그러면 내가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 드렸겠죠? 여러분들 납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점수지? 적게 받았든 많게 받았든 여러분이 받은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납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첨삭 기준은 뭔데? 첨삭 기준은 IELTS 시험 채점 기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라이팅 시험 보시기 전에 궁금하시겠죠? 과연 내 에세이는 진짜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게 저희 첨삭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IELTS 시험 채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타스크 어치브먼트라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 주어진 라이팅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답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엄청난 실수, 즉 오프 토픽이라는 실수를 저지르세요. 오프 토픽은 말 그대로 주제를 벗어난 글을 쓰신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예시 문제 보시면요. 이 문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 에세이 문제 중에 하나예요. Traffic congestion is continuous and growing problem in major city.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좀 기뻐요. 왜? 교통 혼잡. 아주 심각한 문제, 늘어나고 있는 문제래요. 이런 주제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고 리스닝에서도 좀 들어본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습작으로 연습하셨을 때 비슷한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제 왠지 친숙하니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습작도 썼고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면 자, traffic congestion, 즉 교통체증은 문제래요,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추천해요. 추천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enforcing peak hour tolls to cut back on the amount of car using major commuting road during rush hour. 되게 긴데 그냥 줄이면 일각에서는 이걸 추천하는 거죠. 자, 교통 혼잡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peak hour tolls라는 건 우리도 남산 1터널, 2터널이 가장 바쁜 시간대에는 여러분들이 출입하실 때 한 1,000원인가? 여러분 톨 내셔야 되죠. 그것처럼 교통 혼잡세, 교통 혼잡 통행료를 내라고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통량이 주요 이제 커뮤팅이라는 건 통근 도로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 혼잡세를 징수하자라는 걸 어떤 사람이 추천하거나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교통체증이고 이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이미 뭐가 나왔어요? 교통 혼잡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해결책, disproportional solution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즉, 우리가 교통 혼잡세를 부과를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은 뭐고 실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교통 혼잡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러분 갑자기 점프를 해요. 솔루션으로. 그리고 그를 교통 혼잡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해결해야 되고 자동차세를 더 높게 높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용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용으로 빠져서 바디를 교통 혼잡세의 장점과 단점이 아닌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했어. 그 자신은 굉장히 뿌듯해. 잘 쓴 것 같아. 이 아이디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난 완성시켰어. 40분 안에 완벽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 거죠. 왜? 여러분들 완벽한 오프토픽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내가 알고 있는 친숙한 주제를 사용하니까 그 내용과 비슷할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동화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쓰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해서 갖다 쓰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토픽이 벗어나 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걸 다 쓰고 싶은 거죠. 일단 라이팅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적으로 토픽은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꼼꼼히 읽고 여기서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그가 바로 타스크 어치브먼트다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카데믹 타스크 1을 보면 타스크 1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최고 5개의 그래프가 등장할 수 있고요. 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와 그래프가 서로 섞여서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타스크 1, 즉 아카데믹 타스크 1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각각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조해서 쓰셔야 하는 표현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교대조 나올 수 있어요. 라인이 2-3개 같이 나오면 비교대조 해야죠. 하지만 라인 그래프의 경우에서는 경향 및 변화, 시간, 가로축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그래프가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 제자리인지, 또 줄었는지 이런 변화가 더 중점이 맞춰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라인을 쓰실 때는 경향 및 변화 표현들을 더 활용하시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 파이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경향이나 변화보다는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써요. 비교와 대조. 누가 가장 많은 값을 가졌고 누가 가장 적은 값을 가졌으며 몇 년과 몇 년 사이에서 가장 변화량이 큰 건 누구지? 누구의 변화량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를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더 큰지, 몇 배나 더 작은지. 그러므로 비교 대조를 하실 때 여러분 쓰셔야 하는 표현들. 비교급, 최상급, 원급도 가능하면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바나 파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은 사실 그래프 중에서는 가장 덜 시각화된 그래프예요. 가로축, 세로축이 다 글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여러분 푸실 때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 하는 건 내가 꼭 언급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의 정보들은 무엇인가죠. 다 언급하실 수는 없잖아요. 테이블은 경향 및 변화, 비교, 대조 다 쓸 수 있지만 얘도 비교, 대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래프가 단순해지시면서 그래프 묘사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이어그램 또는 맵이 등장하는 요런 류의 그 문제는요. 보통 굉장히 시각화가 잘 되어 있고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시퀀스 워드들이 정말 많이 활용되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뭐뭐 할 때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뭐 first, after that, next, once, when, if 이런 식의 시퀀스 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퀀스 워드 나온다고 해서 정말 요리 레시피처럼 first, second, 뭐 third, fourth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 좀 변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동태 많이 등장해요. 아무래도 어떤 물건의 제조 과정이나 발달 과정 등등이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수동태, 즉 사물 주어를 삼아서 수동태 표현 저희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 정보를 꼭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특히나 돋보이는 것. 자, 요 세 표현이 잘 들어가야 아, 이걸 좀 잘 썼는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글 쓰실 때 이런 것들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너럴 트레이닝도 한번 보셔야겠죠? 제너럴 트레이닝은 편지 쓰기예요. 아까는 보고서 쓰기였다면 제너럴 트레이닝 타스크 1은 저희 편지 쓰기고 편지는 크게 formal, semi-formal, informal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건 제 대상에 따라서 나뉘어 줄 수 있는데 친구나 친지 또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쓰는 편지글이라면 당연히 informal이겠죠. 출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informal이. 자, 포멀과 세미 포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편지를 쓰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교수님 또는 여러분 직장 상사 또는 클라이언트 얼굴을 좀 알지만 친하진 않아. 하지만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이름이 Dear Mr. Jackson, Dear Miss Park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럴 경우는 여러분 세미 포멀이라고 보시면서 엔딩이 좀 달라져요. 그죠? 근데 포멀은 정말 모르는 사람. Dear Madam and Sir, or Sir Madam, or Dear whomever may concern 이렇게 들어가신다면 이제 완벽한 포멀이라고 보는데 쓰는 글의 레지스터는 포멀이든 세미 포멀이든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기닝과 엔딩이 조금 다르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집글은 보통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3개는 아니고 5개 정도? 예를 들어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런 류의 글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사과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편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만을 항의하는 그런 편지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감사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사과와 함께 정보를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섞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잘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쓰는 편지의 목적을 거의 서두에 밝히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물어보려고 쓰는지 아니면 불만 불평을 하기 위해서 쓰는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지 I'm writing 하고 시작하는 그런 표현을 이용하셔서 처음에 편지를 왜 쓰는지 목적성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게 완벽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제일 고민하시는 40분의 시간을 들여서 쓰셔야 하는 에세이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 에세이 쓰기는 아카데믹이든 제너럴이든 유사해요. 주제가 제너럴이 조금 더 소프트하지만 그래도 유형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크게 3개로 분류했고 그 유형에 따라서 문제 끝이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이건 이런 타입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타입을 왜 나누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타입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해야 하는 글과 자신의 주장보다는 설명을 더 강조해야 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타스크 어치브먼트에 조금 더 관련된 얘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아규먼트 스타일이라는 건, 타입이라는 건, 스타일이나 타입. 자, 말 그대로 자기의 논조가 좀 더 강조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글 자체에서 요청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해, 안 동의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빼박 정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 이거 동의해. 아, 이거 동의하지 않아. 뭐 많이 동의해. 그럼 거의 동의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도 차는 나올 수 있지만 내가 그 주제, 논점 또는 쟁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서론부터 두 갈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글을 쓰시면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제일 글이 명확하죠. 한 쾌에 딱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250자라는 분량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짧은 글이거든요. 짧은 글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미사여구나 수식어구를 붙이면 논점이 제대로 표현될 분량이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요. 이럴 때는 짧지만 명확한 글을 쓰는 게 간결 명확이 가장 큰 미덕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두 갈식이죠. 서론부터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또는 동의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is it positive or negative예요. 이거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여러분들 평가를 물어보죠. 오화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 고르란 얘기. 물론 안 골라도 돼요. 마지막 마무리를 중립으로 가셔도 돼요. 요거는 조금 더 상급 글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일단 어떠한 주제를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교통 혼잡세 부과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거야. 긍정적인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 제3의 대안을 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의견 물어보는 거예요. 포지티브 or 네거티브면. 마지막으로 do these advantages outweigh disadvantages? 여러분 outweight는 능가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니? 라고 물어본다는 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예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으니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견이 필요하게 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Are there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사실 outweight를 비교급으로 바꾼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면 이건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discussion type이라는 그런 에세이들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Discuss both views and give opinion. 양측의 입장을 다 논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해주세요? 의견 내기 해주세요.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사실은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의 쟁점에 양측의 입장을 다 다루신 후 여러분 자신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얘는 두 갈식보다는 미갈식이 더 자연스럽겠죠. 꼬리미를 쓴 미갈식. 즉 자신의 의견을 결론에 쓰는 것이 뭐로 봐나 순차적으로 더 자연스러워요. 왜? 일단 바디 1에는 자신의 반대쪽 의견을 넣고 그리고 바디 2에 자신의 의견을 입장하는 입장을 넣고 그리고 결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견을 넣어요. 모든 에세이에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얘처럼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설명을 끝나고 그 설명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이렇게 하자. 라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설명문 쪽 논조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글이 어떻게 끝냐에 따라서 글을 쓰는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점을 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 cause, effect, proof, solution type이라고도 부르는 이 유형은요.
WH question 직접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는,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셔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형 자체가 왜 그럴까? 원인을 물어본다든지,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다고 생각해? 또는 what are the reason? 다 원인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결과를 그 다음 물어보거나 문제점도 물어봐요. 왜? 어떻게? 그 어떤 액션 또는 what factor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솔루션, 해결책을 물어보거나 대부분 원인 아니면 솔루션. 문제점은 문제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왜 생겼고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어서 트래픽 컨제션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트래픽 컨제션이 요즘 들어 더 심각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원인과 해결책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본 답으로 한 달러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견보다는 이 물어본 내용에 답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끝에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글 스타일을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